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직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잃어버린 20년, 문턱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1,440원을 갱신한 후 조정 중입니다. 이 킹달러 행진은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마저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 6월, 7월, 9월 3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이 3.25%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3%로 한국 기준금리보다는 아직 미국 기준금리가 0.25% 높습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4%대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발길은 바빠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10월 빅스텝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죠. 연말까지 부지런히 금리 인상 발길을 재촉해야 하는 게 한국은행의 운명입니다.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3%포인트 이상 오르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기를 거쳐서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란 복합 불황을 겪게 된 것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 단행된 금리 인상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기간 중 2.5%였던 기준금리가 6%로 3.5%포인트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1989년 12월 38,9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니케이 평균 주가는 수직 낙하 1992년 1만 5천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 2003년 7,607까지 추락한 뒤 반등했지만 2022년 10월 현재도 2만 6천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가에 이어서 부동산 가격 거품도 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1991년부터 추락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200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집값과 땅값은 각각 2001년과 2009년 최저점을 찍은 뒤에 점진적인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도쿄 지역 맨션 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은 1985년까지 평균 8.0을 유지하다가 버블 정점기인 1990년 18.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2001년에 최저점을 기록, 버블 정점 대비 맨션 가격이 56%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드디어 부동산 불패, 강남 지역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 미입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제 위기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계부채와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 전환 등이 위기를 가속화하고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도 경제 위기 상황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사 행사에 나와서 현재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여전히 갈라치기와 편가르기라는 고질병에 매몰되어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막으려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심지어 국정감사도 팽개치고 당사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전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의 42%를 감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확실해졌습니다. 미 연준은 최근 금리 인상 직후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2%로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내년 이후에도 1%대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이 침체를 겪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중국도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정책으로 제품 생산과 소비에 타격을 입은 탓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부동산 붕괴가 가시화된 것도 0% 성장률이 나타난 배경입니다. 한국 수출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 침체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둔화와 함께 고환율에 따른 수지 악화가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나홀로 호황을 누릴 묘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관한 실적은 닥재였다고 합니다. 정권 초반 소득 주도 성장을 들고 나와서 논쟁과 시행착오로 3, 4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놓고 신규 고용 창출이라고 떠벌렸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작 정부가 세심히 관리해야 할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대책 남발이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폭등하고 가계부채 규모는 GDP를 넘어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정부 5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후퇴한 5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은 그 터널 입구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직설 잃어버린 20년 문턱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